노년에 이르러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 낯설고도 안쓰러운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많던 입가가 무겁게 내려앉고 눈빛마저 지쳐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순간 떠오르는 건 평생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달려온 세월입니다. 가족과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때로는 친척과 친구를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던 날들이 쌓여 어느새 나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로만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더 많았습니다. 때론 서운함과 외로움마저 따라왔습니다. 나를 위로할 시간도, 나를 챙길 여유도 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제 와서는 나조차 나를 잘 모르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당신 없었으면 못 살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입니다. 노년에 꼭 돌아봐야 할 건 재산이나 건강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는 누구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사람, 갚아야 할 빚, 채워야 할 기대가 산더미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그때의 습관대로 살다 보면 내 삶은 끝까지 나를 빼놓은 채 마무리됩니다. 이런 삶의 패턴이 무섭게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이유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오해와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남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래도록 남을 먼저 챙기는 삶에 길들여져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노년에 가서야 찾아옵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마음을 나눌 여유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는 것이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위한 시간이란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자리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나의 감정을 돌보는 법,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노년의 하루하루는 점점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남은 생을 지탱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나를 위한 시간을 스스로 허락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습관적인 희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내가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은 타인을 배려하라는 가르침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배려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져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정을 포기하며 맞춰줍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상황에서도 말과 태도는 관계의 온도를 크게 바꿉니다.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내가 좀 힘들지만 해줄게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은 어려운데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지만
후자는 자신의 한계를 지키며 상대와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한쪽이 무너지는 관계로 만들지를 가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말투와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반복되면 항상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된 역할을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솔직한 표현은 상대에게 내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전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를 위한 시간과 남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 남을 도울 때 더 좋은 마음으로 더 오래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며 돕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체력과 마음의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고 어디를 지켜야 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여전히 남을 위해 다 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이 선택이 단순히 하루의 일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다시 누군가의 부탁과 요구 속에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습관적인 희생을 습관적인 자기 돌봄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고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는 약속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령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잠들기 전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처럼 단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의무처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대화 훈련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대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내가 힘들면 내가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 대신 내 상황도 중요하니 함께 조율하자라는 말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내 한계를 이해하게 되고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자주 이제 새로운 건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목표, 매일 만보 걷기, 손글씨 연습,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등 작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계획에 넣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습관을 만들고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거절을 죄책감 없이 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내가 힘든 상태에서 억지로 들어준 부탁은 결국 마음의 불만과 피로를 쌓이게 하고 이는 서서히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반면 정중하고 솔직하게 거절하면 상대는 내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함부로 내 시간을 빼앗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훈련의 핵심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시간, 그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은 거절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말할 때 강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나를 위한 결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욱함을 다루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할 때 순간적으로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대신 이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혹은 제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 힘드네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같은 뜻이라도 부드럽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내 상황을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감정을 그냥 참기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쉬고 싶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이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존중을 담아 말하기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입장에서 말하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 대신 나는 요즘 나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보다 내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는 것과 가다듬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내 안에서 불만을 키우는 일이고 가다듬는 것은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말은 감정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다듬어서 내보낸 말은 관계를 살리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결국 이런 순간에 결정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언어는 단순히 말투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를 위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면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남긴 말들이었습니다. 말은 인격이고 말은 얼굴입니다. 남을 위로했던 한마디, 나를 지켰던 한마디, 그리고 때로는 하지 않아야 했던 한마디까지 모두가 내 인생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중에는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라고 했지만 그 말이 상처로 남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라는 한마디가 자식에게 평생의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랫동안 서운함을 남기기도 하고 짧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평생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말이 남기는 흔적은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길 말을 더 따뜻하게 더 품격 있게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여유와 존중이 묻어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온 힘을 쏟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이 크게 나빠진 후에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책을 읽고 오래 미뤄둔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혼자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를 돌보니 남에게도 더 따뜻해질 수 있더라. 노년은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품격 있는 말을 준비하세요. 그 말은 나를 설명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